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 있느냐,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각각 분양 자격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의문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못 알아가지고, 원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하나의 분양권만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 데에서 조합 설립인가일 전에 팔았다면 각각 분양 자격이 나오지만, 조합 설립인가일 이후에 팔았다면 공동 분양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주택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몇 개의 분양권을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 즉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제76조 제1항 제6호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인 경우는 1주택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1+1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주택수만큼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그 지역이 투기할 지역이냐, 조정대상 지역이냐, 또는 이제 그 과밀억제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재건축에서 조합원은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가지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건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한 자. 재건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지만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건축만을 가지고 있다면 재개발처럼 이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진 사람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말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한다. 이것이 도시비 주거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남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게 많지만, 다만 그 지역이 과밀억제권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라든가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즉 과밀억제권 외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시 요약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과밀억제권 역에 위치하지도 않고, 과밀억제권도 아니고 투기할 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면 그러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수만큼 10개라도 10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과밀억제권도 아니고 또 투기과열 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만큼 10개라도 10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또 단수조항도 또 알고 있어야죠.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보면 남목 1항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 외의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이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과밀억제권역이 이제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 지역도 아닌 데서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합원이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과밀억제권역은 아니지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지정되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한테 양수해서 이제 그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경우는 각각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인가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투기과열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권 요 3박자가 다 맞는 이런 경우, 과밀억제권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과열 지역인 이런 데에서는 일개의 분양 자격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걸 조합 설립 인가 전,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예를 들어서 이도령이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이 3개를 이도령은 1개를 가지고 있고 2개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춘향이한테도 팔고 또 이순신 장군님한테도 팔았다. 이렇게 한 개씩 팔았다. 이러면 이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져요. 이렇게. 그러나 이도령이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팔았다면 이 3사람은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는 거죠. 3사람을 통틀어도 하나의 분양 자격이 되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밀억제권 지역이 아니면서 조정 대상 투기 지역이지만 이 지정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나눠졌다. 소유권이 나눠졌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3개의 분양 자격이 나오죠.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걸 한번 다시 재건축 핵심 체크로 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과밀억제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례처럼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이면서 규제지역, 그럼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3개의 분양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이 과밀억제권이에요. 첫 번째는 과밀억제권도 아니고 투기과열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이 과밀억제권 맞아. 그러나 뭐냐면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3주택까지 공급하겠다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이죠. 마목. 이걸 다시 읽어보면 이렇소. 과밀억제권의 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밑에 내려가면 제가 핵심 재건축 핵심 체크 2로 정리해놨죠. 과밀억제권이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5채를 보유하더라도 3주택만 공급하고 2주택은 현금 청산되는 거죠. 현금 청산, 예, 되게 됩니다. 아니면 이 권리가액에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하든가 이렇게 방법이 되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이 투기과열지구면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과밀억제권과 무관하게 재건축 사업이 투기과열지역이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한 주택만 공급하게 되죠. 자, 다시 보면 규제지역.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인 거는 과밀억제권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 한 주택만 이루어지고 예외적으로 그 권리가액이 큰 경우는 1+1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다만 우리가 다 정리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과밀억제권과 무관하게 무조건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종전자산의 평가액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범위 내에서 2개의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도정법 제76조 1항 제7호 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1+1 입주권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의 자산평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크다면 그 범위 내에서 2개의 분양권을 갖게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과 1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추가로 받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은 이전고 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매가 금지된다. 유의할 점은 이전고 시일은 준공일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전고 시를 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 보존기가 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보존 등기 이후에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1+1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각각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고 2주택을 함께 매각해야 된다. 맞죠? 여기 보면 이제 추가로 제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다도 추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갖출 수 있느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죠. 과밀억제권도 아니면서 투기할 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무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밀억제권이면서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투기과열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 조정대상 중에 어느 한쪽에만 해당이 되면 과밀억제권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권리가액이 크다든가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클 때 예외적으로 1+1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가지고 수 있는 날을 갖고 강의해 봤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만족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